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24년 지방직 7급 문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지방직 7급, 그다음 지방직 9급 이렇게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6월 달에 들어왔으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익숙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형태로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갑시다.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두 가지의 특징. 아시겠지만 둘은 방법론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목적하는 바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공공 관리론이 경쟁 원리 중심이라면 뉴거버넌스는 공동체 의식, 협치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요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치를 잘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의 원리를 강조하는 건 뉴거버넌스, 시장 지향적인 경쟁 원리를 강조하는 건 신공공 관리론. 지금 보시는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신공공 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이라고 보지만 뉴거버넌스는 시민이라고 보죠. 뉘앙스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고객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시민. 다르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 두 개의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3번입니다. 신공공 관리론 뉴거버넌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약간 비슷해요. 둘 다 정부의 역할로 방향 잡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신공공 관리론, 뉴거버넌스 모두 다 방향 잡기 중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신공공 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뉴거버넌스는 행정의 민주성에 더욱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은 선지는 4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최근에는 메인 학자들보다 서브 학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었던 그런 상대적으로 낮았었던 학자들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지리스는 성숙과 미성숙 이론 주장합니다. 인간이 미성숙한 단계에서는 X처럼 성숙한 단계에서는 Y처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조직 관리 방식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성취, 권력, 친교로 구분했던 건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욕구. 자, 그래서 앞뒤의 내용이 잘못 연결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해커만과 올댐 직무 특성 이론에서 핵심적인 직무 특성을 5가지로 보죠. 기술의 다양성, 가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그 다음 자율성, 피드백이니까 환류죠. 제가 해커만과 올댐은 환자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환류와 자율성을 가장 중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직무의 특성을 5개로 보고 있었던 그래서 기출에서는 과정 이론으로 봤었던 학자들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3번입니다.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말도 안 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나의 노력 대비 보상 정도와 타인의 노력 대비 보상 정보를 비교한 다음에 얼마나 공정하느냐 공정함을 느끼는 정도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틀린 선지입니다. 4번입니다. 포토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블룸의 기대 이론을 변형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노력, 퍼포먼스 달성하죠. 산출. 이걸로 나타나게 되는 최종적인 보상, 요게 만족을 가져오고 다시 환류되는 요 과정을 설명했었던 이론, 블룸의 기대 이론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했었던 이론, 이게 업적 만족 이론이고요. 하지만 여기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서 개인의 동기부여가 결정된다. 이거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 틀렸습니다. 포터와 롤러도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도 제가 다 강조했던 이론들인 거 알고 계시죠? 잘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사바티어의 지지 연합 모형, 옹호 연합 모형. 아시겠지만 워낙 중요한 주제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단위가 바로 정책 하위 체계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의 변화 과정을 이해합니다. 정책 변화는 구성원들의 신념 체계가 달라져야 변화하는데 구성원들의 신념 체계가 달라지면 옹호 연합들의 신념 체계가 달라지고 그게 정책의 하위 체제에 영향을 주어서 그걸 통해 정책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려면 10년 정도의 장기간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옹호 연합들 사이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바로 팔리시 브로커, 정책 중재자가 합니다. 팔리시 메디에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팔리시 브로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 중에는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안정적 변수와 계속 사회적인 이슈에 의해서 변화하는 역동적 변수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선지가 돼요.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공익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자, 가볼게요. 자, 공익의 실체설. 사익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서 실체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공익. 사익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 이거는 사익을 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실체설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정설 내용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실체를 드러내는 가치를 공익이라고 보는 건 실체설이 맞지만 사익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자, 과정설은 정부나 행정 관료는 구성원들의 사익을 조정하는 역할만 하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지 않고요.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3번입니다. 공익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 자원 배분의 가치 기준을 제공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죠? 공익은 자유, 형평, 평등,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본질 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요 3번하고 4번은 그냥 공익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위에 두 개는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현재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4년 국가직, 아니, 죄송해요. 지방직 7급에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우리 5일 동안요, 이 지방직 7급 문제 쭉 보고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